네, 오늘 시장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시각이 더욱더 절실한 오늘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지구촌. 미국만 청정국이 될 수 없다.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이 확진자가 지금 500명 넘었죠. 근데 감염 크루즈가 에서 2,500명이 하선을 해서 각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봐야 되죠. 그때 그 감염 크루즈에서 약 40명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그 절반이 확진자였어요. 특히 승무원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죠.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 3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 아마 그 언급해드렸는데 둘째 주 걸렸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일단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한이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폐렴의 확진자 나오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피크가 될 확률이 높죠. 미국도. 그러니까 결국 3월까지는 사실 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맞을 거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미국이 청정국일 거라고 예상을 시장은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언급했던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요. 기대치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보면 제가 어떤 지점이라는 위치를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장 차트를 보시면 이 월봉 차트인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이 한번 5% 올랐다가 다시 다 제자리에 돌아왔죠. 근데 이 자리를 보면서 저는 여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두 가지로 본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는 정말 돌파해서 금리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갈 건지 아니면 그냥 파국으로 갈 건지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겁니다. 지난번 우한에서도 확진자가 몇 명 안 나왔는데 우한을 봉쇄를 해서 제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확진자 500명도 안 나왔는데 금리를 뭐 왕창 내렸잖아요. 0.50. 그리고 남은 게 지금 1%밖에 없어요. 1%에서 0.25는 지난번에도 안 내렸어요. 0.75 남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6,500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올라온 자리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아주 큰 실패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한 것 같다. 초이스를 정말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서 거의 0.4%, 아니 4%대 하락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아시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지금까지 좋죠. 근데 코로나가 실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라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죽하면 중국도 새로운 지표는 볼 필요성 없다. 어차피 나쁠 거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마저도 그런 상황이다? 그럼 굉장히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일 거라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까지 미국이 됐을 때 그게 끝날 거냐? 제가 올해 상반기는 다 끝났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100년마다 이러한 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딱 100년째 되는 시점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한 3년, 4년 힘들었던 시점인데 그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전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줘야 할 시점에 조정을 안 줬는데 그 조정을 의외의 사건으로 조정을 줬다. 거기서 방어수단 카드를 다 써가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조바심을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선이 필요했거든요. 자기의 치적은 주식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보험목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식 시장인데 그거를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행사했던 것이 시장에는 악재로 다가갈 소지를 계속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금리 인하가 글로벌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중이니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진행이 돼서 글로벌이 다 감염이 돼가고 진행이 돼서 일정 부분 지났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적 완화를 미국이 또 카드를 꺼내겠죠. 근데 이게 카드가 예전에 썼던 카드가 또 먹힐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적 상식을 가진 어떤 룰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장이 아직 하락이 안 됐습니다. 이 추세 하단선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하단선까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100%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빠진 거 봤잖아요. 그냥 스트레이트 빠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시작도 안 돼 벌써 빠졌잖아요. 미국 시작되면 그 스트레이트로 빠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적어도 뭐 60월선까지는 오늘 각오를 해야 될 거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선을 잡으려 할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 4일 날 매수를 들어오길래 괜찮다 했는데 선물에서 매도가 들어오고 야간에서 매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선물이.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는 해석했는데 역시 오늘도 5천억 팔잖아요. 결국 외국인의 4주간 매도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일 거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파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매번 5천원씩 팔 때. 지난번에 7,800억을 팔고 주가를 1,969를 못 깨트렸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매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올라오는데 매도를 하지? 그 얘기는 뭐 고점에서 주가를 팔아야겠다는 물량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외국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귀환되는지 꼭 보셔야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가 급락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 업체들한테 이제 미국 쪽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앞서서 최성환 부장도 한계 기업에 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포인트로 좀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저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때 건강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서럽거든요.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